125만 수원 특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탄 1, 2, 3,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메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77회 수원 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수원시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벌써 민선 8기 수원시정이 출범한 지 1년여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군공항 이전, 기업 유치, 그리고 서울 지하철 3호선의 광교, 원천, 메탄 연장 등 이재준 시장의 주요 공약에 대해서 5분 자유 발언 및 시정 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았거나 존경하는 125만 수원 시민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명쾌한 답변을 얻지 못한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수원 시민을 대신해서 이재준 시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23년 6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촉진 지원조례에 대한 수원시장의 입장과 대응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이 조례는 겉보기에는 수원시가 지향하는 민군 통합, 경기 남부국제공항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제2조 정의 부분에 경기도 국제공항이란 경기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을 말한다. 이 경우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군공항은 제외한다 라고 명시하여 수원시의 민군 통합 경기남부국제공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수원 군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걸었음에도 거부권 등을 행사하지 않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수원에서 선출됐으나 해당 조례 표결 시 기권하거나 자리를 이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도의원의 행태로 인해 수원 시민의 수건 사업인 수원 군공항 이전이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377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주시는 의원님들과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질의하신 배지환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6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촉진 지원 조례에 관한 입장과 대응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수도권 공항의 포화를 대비해서 경기 남부권의 반도체 수출 허브 조성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공항의 건설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공항 건설 가시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1일 수원 지역 경기도 의원님과 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8월 25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수원시청 방문 시에 이 문제를 깊이 있게 협력을 당부드렸고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 시 입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수원시 경제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교통 편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님 또 시도의원님들과 긴밀한 소통과 상호 협조하에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연내 처리를 위한 직권상정에 대해 이재준 시장의 입장 및 추진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은 후보자 시절인 2022년 5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달라는 건의안을 수원 특례시 의회에 대표 발의했으며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는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이제 약 7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지만 아직 김진표 국회의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디 이재준 수원시장께서는 군공항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수원 시민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한 직권상정에 대한 입장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본 질문은 지난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의원께 이미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님, 시도의원님들과 소통을 또 협력을 하여 수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기업 및 첨단 기업 유치 공약 관련 이재준 시장이 생각하는 기업 유치와 투자 유치의 정의 및 두 용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지난 4월 20일 이 자리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수원에 있는 기업이 수원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 유치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며 이재준 시장의 경제 특례시 1호 공약인 기업 유치 내용의 정정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메탄 3동에 있는 삼성전자가 광교동이나 영통동으로 가면 수원시는 삼성전자를 유치한 것입니까? 부디 시민이 용납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기업 및 첨단기업 유치 공약 관련해서 기업 유치와 투자 유치 정의 그리고 두 용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학에서는 통상적인 투자는 경제 주체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구입해서 보유하는 것을 뜻하고 경제학에서는 재화 또는 서비스 산출을 위해 노동의 생산 설비 등 재화를 투입하거나 금액을 지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투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과 노동으로 받은 임금을 통하여 지역 경제 전반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투자를 포함한 경제활동을 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주체인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서 우리 시로 이전하는 것이 기업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관외든 관내든 확장, 투자, 포괄적인 의미로 투자하는 것을 기업이치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수원 특례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약속사업 추진 실적 45%의 산출 근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아무리 시작이 반이라지만 공약은 30개 기업 유치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협약을 맺은 기업은 4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미 투자 신고를 받았으나 이후 시장이 미국까지 가서 세 번째 협약을 맺은 인테글스의 경우 경기대에서 협약 파기를 통보했고 안산으로 가는 것으로 협약을 새로 맺었다고 합니다. 현재 3개 기업을 유치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목표인 30개에 비교하면 10%에 불과합니다. 특히 연차별 이행지표를 보면 2024년 7개 유치를 목표로 성공했을 시 이행률 60%, 2025년은 10개 유치를 목표로 성공 시 이행률 80%라 해놓고 2026년 6월까지 상반기에만 8개를 유치할 경우 이행률이 100%라고 하니 적당히 이행률 80%를 맞추려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대기업 및 첨단기업 유치 공약 관련해서 수원 특례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약속사업 추진 실적 45% 산출 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14일 교수 전문가 시민 85명이 민선 8기 수원 특례시의 시정 방향을 설정하고 공약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원 기획단을 출범했습니다. 기획단은 저희 1호 공약명을 대기업 및 첨단기업 유치로 정했고 공약 달성을 위해서 2026년 6월까지 5년간 연차별 이행지표를 수립하였으며 이행지표에는 수치 목표뿐만 아니라 기업 수뿐만 아니라 유치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인 요소들을 포함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된 바와 같이 추진율 45%는 그동안 유치한 기업 수를 포함해서 조례 개정, 기업유치위원회 구성, 수원형 규제 샌드박스 추진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그런 것을 기반해서 산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행여 오해가 될 수 있으면 새로운 수원 기획단에 정확한 목표와 추진율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까지 유치한 것으로 기록된 기업들로부터의 연도별, 기업별 예상 세입 및 고용 규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재준 시장께서는 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개 기업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고용 및 세수 확보 목표치 또한 중요합니다. 30개 기업 유치라는 기업 숫자에 매몰되어 별다른 실익이 없는 기업 유치가 아님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현재까지 유치한 것으로 기록된 기업들로부터의 연도별, 기업별 예상 세입 및 고용 규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선 8기 수원 특례시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우주 일렉트로닉스를 포함한 4개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의 연차별 투자와 고용 계획과 이를 통한 우리시 세수 증대 규모는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고요. 또 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확한 수치를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늘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회가 되면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협약 체결 기업들이 우리시에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 7기 수원시가 포기하여 광교에서 경기 북부로 이전하려는 경기도 공공기관 관련 입장 및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1년 3월 4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염태현 수원시장은 경기도 수원 수소에너지 산업협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공공기관이 떠나는 것에 대해 당연히 섭섭하고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해당 지역과 도민들의 소망과 기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수원 시민께서 이해하고 수용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히며 수원시에서 뺏긴다는 느낌 말고 충분한 배려를 받고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도록 수원의 수소 특화 단지 조성을 돕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염태용 전 수원시장은 탄소 중립 시대를 앞두고 수소 산업이 가진 의미가 큰 만큼 수원이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에 선정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며 화답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대응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지원을 해주기로 했던 수소특화 단지 조성은 실패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 7기 수원시가 포기하여 광교에서 경기 북부로 이전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관련 입장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민선 7기 지난 정부죠. 수원시에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 대응을 포기하셨다고 보는 측면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선 7기도 그렇고 지금 민선 8기도 마찬가지로 수원시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나 해당 기관 종사자들의 반발 그리고 수원시 세수 감소 등에 대한 피해 관련 대책에 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2021년 4월 수원시는 공공기관 이전 발표 이후에 수원시 의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주민협의체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광교비상대책위원회 등에서도 명확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경기도와의 업무 협약 역시 이전을 반대하는 대응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근본 대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전으로 기울었던 상황에서 수원의 실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을 겁니다. 그 당시 전임 정부 당시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광교 지역에 광교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체화한다.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파당동 지역에 에너지 플랫폼 단지를 조성한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수원시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라는 기조는
절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리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말씀드린 특화산업단지와 이를 둘러싼 수원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기업 유치에 필요한 규제 완화와 부지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는 물론이고 시민과 함께 지역 주민과 함께 대안을 논의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우선 동수원 진안 신도시 연계 광역철도망 확충 추진 공약과 관련하여 남북철도 구축과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이어서 민선 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상에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누락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공약 관련 사업별 이행 현황 및 실행계획의 홈페이지 공개 관련 보고 및 시장의 결제 유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동수원 진안 신도시 연계 광역철도망 확충 추진 공약 관련해서 남북 철도축 구축과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과의 차이에 대한 질의하신 사항과 민선 8기 공약 사업 실천 계획서상에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누락 사유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수원과 진안 신도시 연계 광역철도망 확충 사업은 국토교통부 2001년 8월에 발표한 진안 신도시 조성 계획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울 3호선 연장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세계시, 성남, 용인, 수원에서 관련 용역을 공동 추진했으나 당시의 경제성과 차량기지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당시에는 공약 사업에 포함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실성 있는 동수원 신안 신도시 노선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 3호선 추진은 포기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을 한 덕분에 최근 화성시장님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화성시 참여 의사를 표명했고 결국 3호선 연장 사업 추진의 발표를 다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약 10만 평의 차량 기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조경을 배제하는 이 시정 주요 현안을 꼼꼼히 아낌없이 관심을 주시는 질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시장님께서는 답변 10분이 초과되었으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 국제공항에서 군공항을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경기도에서 발주한 경기국제공항 용역의 경우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한 민군 통합 국제공항과는 다르다는 게 일반론입니다. 실제로 대구의 민군 통합 국제공항 관련 용역 과업 지시서에는 군공항 이전 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대구 통합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연계하여 검토하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에서 수원시 출신이면서도 기권한 5분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페이스북에 스스로 민주당 유일의 특례시장이라고 지칭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5분의 도의원분들은 만나보셨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만나고 있죠. 그 5분은 다 만나보셨습니까? 네. 그분들의 의견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아주 정확히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는 큰 틀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수원군공항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제공항 건설은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적어도 8조에서 10조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가 부담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 군공항과 이전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국가 예산 없이 우리 시 이전 비용으로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이해한 의원들과 또 도지사님께서 당시 반발하는 것을 조금 감추되 또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현안들 생각해서 타협점을 찾은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5분의 주장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갈등을 줄이기 위한 갈등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일 뿐 경기국제공항과 군공항은 같이 가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과업 지시서에 군공항과 상충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 이상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 용역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민군 통합 경기국제 남부공항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뭐 조례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경기국제공항을 수원시 군공항과 연계하여 민군 통합 국제공항으로 건설할 것이라는 것에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임기 초에 그런 얘기를 나눴을 때는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고요. 아마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주한 용역이 관련 내용과 연관성이 떨어지는데 그럼 지금 나온 용역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기도가 공약으로 또 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는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배재원 의원님, 경기도 의지만으로 이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경기도 한 축에서 움직여주는 겁니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경기도의 생각과 의사를 존중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의 생각과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의중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의회, 경기도의회, 또 국회, 또 대통령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연대해서 움직여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죠. 너무 매몰돼서 경기도의 작은 사항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의원님께서 지금 진정으로 국제공항을 생각하신다면 유연하게 받아들이시면서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지름길이다 생각합니다. 그 경기도의 국민의힘 대표단 수원시청 방문 시 협력 당부 및 지원을 요청하셨다고 하는데 그 지원 내용에는 조례 개정이라던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조례 개정도 요청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런 오해와 질의 내용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또 시민들이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부탁을 드렸고 또 조례 개정을 뛰어넘어서 이 현실을 아까 말씀드렸던 현실을 충분히 이해시켜 드렸고 이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별적으로 또 단체적으로 의견을 드리면서 당을 떠나서 경기도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문제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 경기도에서 통과된 그 조례가 수원시와 맞지 않는다는 듯한 말씀이신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말씀을 더 드리게 되는데 뭐 페이스북에 뭐 민주당 요일의 특례시장이라고 지칭하셨으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요청에 따라 당정협의회를 하고 계십니다. 올해에도 2월, 5월, 7월 3번이나 만나셨고요. 언론 보도해 보니 최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님도 만나셨던데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발의하신 군공항 이전 특별법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대화는 해보셨습니까? 많은 대화를 하고 있죠. 국제공항과 관련된 군공항과 관련된 얘기는 아마 국회의장님을 뵐 때마다 주요 의제로 여러 방안을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시민들한테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개정안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 시장님께서도 후보 시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개정안 통과를 통한 조속한 해결을 말씀하셨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님도 그렇고 이재준 시장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셔서 군공항 이전에 정말 진심이라면 본 의원은 그 직권상정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뭐 현실적으로 6개월도 안 남았다고 봐야겠죠. 제21대 국회가. 그러면은 총선 전까지 아니 21대 국회 내에서 못한다면 22대 국회에 다시 수원시 국회의원들에게 발의 요청을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물론 있죠. 근데 의원님 물이 끓는 시점이 100도시죠. 뭐 기압이 낮으면 98도도 끓지만 지금 물이 끓은 포인트에 거의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잘 모아야죠. 정쟁을 하거나 또 이걸 폄하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끓는 포인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야말로 정말 신중하게 정치적으로 잘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개정안을 비롯해서 새로운 특별법도 논의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어서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세세한 거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언론 포인트를 잘 참작하셔서 또 요구를 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부디 내년 4월 10일 전까지 그 끓는 포인트가 100도씨를 넘어서 말씀하신 대로 뭐 시장님께서 그 법률을 디자인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그 개정안이 부디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언론 보도에 그렇게 하시고 시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있던데. 김진표 의원님이 전적으로 디자인하신 거를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업 유치와 투자 유치에 대해 질문했는데 경영학과 경제학까지 언급하시면서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좀 찹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택시를 탑승하거나 길거리에서 일반 수원 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수원시장님이 대기업 및 첨단기업 30개를 유치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대단하네요. 그런데 30개 기업이 수원 어디에 들어오나요? 수원에 공장 부지나 그런 땅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수원시 관외에서 관내로 들어오시는 걸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설명드렸습니다. 일부 들어오는 기업도 있고 광교에 작게 있다가 옆으로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기업 유치예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약을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례의 정의에 따라서도 문제가 있다 보니 해당 부서에서는 개정 의견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가능하면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메탄 3동에 있는 삼성전자가 광교동이나 영통동으로 가면 수원시는 삼성전자를 유치한 것입니까? 삼성전자가 더 투자 규모를 늘리거나 종업원 수를 더 늘리거나 또 공장 면적을 확장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사입니다. 이전이고요. 그렇지만 종업원 수를 늘리거나 새로운 기능의 연구소를 확장하거나 또 면적을 넓히고 미래를 위한 요소가 있는데 우리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바로 기업 유치입니다. 기업 활동을 스스로 해서 확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기업 유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현재 공장 연구 부지를 다른 데로 조금 더 확장해서 투자를 더 많이 하거나 연구원을 더 뽑게 되면 그거는 기업 유치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를 보통 투자 유치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 투자 유치로 알고 계십니다. 그걸 이제 관내, 관외 이런 걸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통칭해서 이재준식 고유명사로 기업 유치로 보면 되겠습니다. 많은 기업 전문가들에게도 이미 확인한 바 이해가 다 되는 그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수원 시민들께서는 이재준식 기업 유치에 대한 그 정의를 가지고 앞으로 기업 유치를 이해하시면 될까요? 그럼요. 어떤 거는 투자다, 어떤 거는 기업 유치다 이렇게 지금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하면 쉽게 시민들한테 설명을 못합니다. 그거야말로 더 어려운 얘기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하려면 수원시 경제 활성화가 된다. 규모가 늘어났다. 그걸로 인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세수가 늘어나고 경제 규모가 지역 내 규모가 늘어난다면 그걸 통칭해서 기업 유치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 한 단어로 몇 개의 기업이 유치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단어를 호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업 투자 유치, 기업 유치, 투자 유치 이런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그거를 너무 공약사항에 끼워 맞추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은 해당 부서에서 개정 의견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약과 세부적인 조례 그런 사안이 있더라도요. 쉽게 설명하는 게 정치인의 의무입니다. 시민들한테. 조례가 아주 복잡합니다. 우리 조례를 다 이해하는 시민들은 별로 없어요. 통칭해서 경제 활성화 시킬 거냐? 예스. 뭘로? 기업 유치로. 이렇게 하는 게 시민들한테 설명하기 좋지만요. 그 안에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법과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 개정해야죠. 그런데 그 모든 조례 사항을 시민들한테 다 설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시장님 너무 이게 그 뭐랄까 이렇게 핀포인트를 떠나서 다른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역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기업 유치라는 거를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정의가 있는데 그거를 시장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잘못된 거 아닐까요? 기업 유치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관내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재준식 기업 유치는 관내에서 관내로 오는 것을 포함해서 관내에서 확장하는 거다. 이거를 시민들께 추가적으로 더 어렵게 설명하는 게 이게 어떻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하는 겁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기업 유치는 관내에서 관내로 오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기업 투자 유치는 관내에 있거나 관내에 있거나 어떤 기업이 그 투자를 하는 거라고 당연히 모든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재준식을 강요하면서 시민들께서는 조례는 정확히 모르시겠지만 본인이 한 줄로 설명하는 거를 이해하실 것이다. 설명 안 해도 기업 유치, 투자 유치하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굳이 우리는 이재준식 기업 유치를 특별한 국어사전에도 없는 그거를 정의를 해서 시민들께 알려야 될까요? 배재환 의원님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원시가 나가야 될 지금 우리 시대적 당면은 20년 전의 수원처럼 다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수부도시로 가야 된다는 당위성은 다 인정하시죠? 그럼요. 그러면 그 행위를 위해서 가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하지 투자냐 기업 유치냐 이걸 갈라치기 하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이렇게 갈라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목표에 다다르는데 수단을 조금 또 용어를 조금 배지원 의원님의 해석상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기업인들과 또 경제 전문가들과 기업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봐도 해당 사항이 맞습니다라고 제가 확언을 했기 때문에 왜 이런 말꼬리 잡는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뭐가 그렇게 투자냐 기업 유치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갈 길이 지금 저긴데 가야 되는데 지금 논란의 여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말꼬리를 잡습니까?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요. 저는 지금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께서 기업 유치를 30개를 한답니다라고 여쭤보면 다 어디로 들어옵니까? 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시장께서 하신 공약이 투명하게 시민들께 전달이 되고 이해가 전달되고 되는데 있습니다. 근데 시민들이 기업이 말씀하시는 들어갈 토지도 기업 유치와 네.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기업 유치의 정의가 지금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을 주시면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런 시정지리 상황에서 그렇게 논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장님의 업적이 될 거고 그 부분은 업적이 명확하게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나아갈 바가 중요한 거지 너무 배주환 의원님은 정치적으로 그걸 해석하고 있어요. 저는 정치인으로서 그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시장으로서 우리 시가 나아갈 때 발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정치적 시각에서 너가 유치냐 투자냐 뭐 기업이냐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는 게 정치적 해석이에요. 정쟁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정쟁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정치인으로서 시장님도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약을 했고 그 목표가 우리가 있지만 그거를 나아가는 스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런 용어 정리가 되어야만 왜 우리가 매니페스토를 합니까? 시민들께서 우리가 목표가 있다는 건 다 아십니다. 근데 이게 과연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알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어떻게 추진을 해서 어떤 목표를 이룰 거고 그 단계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쟁이라고 하시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해석한다면 배주환식도 해석인데요. 뭐 좋습니다. 그거는 우리 경제학자들, 경영학자들 모셔놓고 기업 전문가들 모셔놓고 한번 토론회를 해보죠. 그래서 얻는 결론으로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요? 여기서 계속 그 이야기를 넘어가기보다는 제 이야기를 충분히 드렸고 이해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해법은 저는 여기서 논쟁할 게 아니라 전문가들 모시고 또 시민들도 모셔서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해석하기에 뭐가 쉽습니까? 여쭤보고 시민들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설명을 바꾸면 되죠. 그러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일단은 그 학자분들보다는 시민분들로 뭐 좋습니다. 했으면 좋을 예. 것 같고요. 그럼
그 시민분들과의 내용을 통해서는 변경하실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시민들의 다수 의견이 그렇다면 얼마든지 변경하죠. 왜냐하면 시민들을 위한 공약이고 시민들을 위한 해석이고 설명인데 시민들이 제일 편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 정도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시장님께서 그 홈페이지에 공개된 약속 사업 추진 실적을 이렇게 보면 공약 이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되게 전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이제 그 뒷부분에 답변하지 못하신 부분에 서면 답변에 의하면은 추진 실적을 공개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확인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연차별 그 이행 확인지에 관해서는 뭐 새로운 수원위원회에 다시 뭐 의뢰를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전 궁금한 게 그겁니다. 지금 협약을 맺으면 이행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협약을 맺고 인테그리스처럼 파기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투자 또는 이전이 시작이 되어야 이거는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첫 삽을 뜨지 않았는데 그 MOU란 거는 강제성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약을 맺은 걸로 그거를 이행률을 따진다면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요? 협약을 맺고 행위를 하면 이행률에 포함할 수 있죠. 기업이 예를 들면 착공을 했다든지 행위를 하면 그건 뭐 얼마든지 이행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네. 지금 인테그리스는 저도 참 유감입니다. 저희가 협약을 맺을 당시는 모 대학이 유치를 하겠다고 더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걸 믿고 했는데 결국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 이후에 우리 수원시가 다른 대학과 다른 부지를 최선을 다해서 공급을 하고자 했는데 인테그리스가 요구하는 시간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웃 도시로 가기 전 이틀 전에 저희한테 통보를 했지만 협약 자체는 아직도 유효한 겁니다. 원래 본사와 연구소를 함께 이전하기로 했는데 본사는 수원에 그대로 있고요. 연구소만 이전했는데 연구소도 완성된 연구소가 아닙니다. 제2의 연구소가 출발할 수 있고 제3의 연구소가 출발할 수가 있고요. 본사의 규모도 늘릴 수 있다고 인테그리스가 약속을 했고 수원시도 그에 합당한 반응을 계속 보이겠다. 그래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겁니다. 파기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방금 시장님께서 이제 협약을 맺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지 이행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 이행률을 보면 사실 제가 알기로는 현실적으로 그 네 기업들이 뭔 액션을 취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이행률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면 얼마든지 재검토를 제가 새로운 수원위원회 검토를 요청하는데요. 기업들이 이행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시 민선 8기가 시작되고 나서 경기도의 공공기관 북부 이전에 대해서 대응한 내용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1년 수원시 자료에 보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신설 추진 시 경기 북부 공공기관의 수원 유치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공사 등은 부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은 고용 158명에 세입 1억 5,600만 원, 경제과학진흥원은 248명을 고용해서 2억 9,800만 원의 세입을 수원시에 냈었고요.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403명을 고용해서 68억을 수원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에 힘쓰시는 것도 좋지만 결국 이재명 전 도지사께서 빼앗아간 경기도 공공기관을 되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옳으신 말씀이에요. 전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뿐만 아니라 취임하고도 경기도지사와 이 공공기관 이전 현황에 대해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12개 우리 시의 경기도 공공기관이 지금 3개가 이전되고 9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이걸 압박하기보다는 적어도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경기주택도시공사나 경기시정보증재단이 가장 세수가 높고요. 나머지는 거의 세수의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이 두 기관은 이미 건축물을 지어서 마지막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두 기관 정도라도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정정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이걸 계속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다른 차원의 효과를
줄 수 있는 협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말 10월 이럴 때 또 경기도와 몇 차례 발표를 하고요. 그 이후에도 논의되고 있는 것을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여러 가지를 발표할 텐데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말씀드리기는. 어쨌든 공공기관 이전 현황은 북부도청이 분리되면 이건 백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현 도지사님도 신중하게 생각하실 거고 이전하는 모든 기업들도 신중합니다. 담당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장과 신용보증재단의 사장님과도 면밀하게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그분들도 남기를 희망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우리 시가 너무 의제로 삼으면 경기도와 수원시와의 관계가 핍박해집니다. 그래서 의견을 계속 들이대 결국 이전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이전을 그대로 남기고 다른 또 우리 시와의 관계에서 경기도의 이점을 찾아내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디 광교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기관만이라도 수원시에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통해 지금 수정되긴 했는데요. 그 동수원 진안 신도시 연계 광역철도망 확충 추진 공약은 국토부의 진안 신도시를 남북철도축 구축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서울 지하철 3호선과는 그 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는 공약에서 서울 지하철 3호선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최근 국민의힘 수원정 홍정기 당협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면서 더 그 불씨가 좀 살아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 지하철 3호선과 동수원 진안 신도시 연계 광역철도망 확충은 명확히 다른 사업인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3호선 연계 광역철도망 확충 추진에서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그 3호선 내용이 빠졌습니다. 이게 어쨌거나 홈페이지에서 시민들께 공개되는 부분인데 이게 3호선과 같은 건지 아닌지에 대한 혼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님께서도 지금 이건 다른 거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광역철도망은 두 개 노선을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 타당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시장님, 그 서울 지하철 3호선은 지금 화성에서 타고서 서울까지 한 번에 가는 거고요. 지금 진안 신도시 그 동수원 진안 신도시는 철도를 만들어서 광교역에서 하고서 신분당선을 타야지만 서울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광역교통철도망은 네. 합해 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누가 결정하느냐? 대광이라고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 시 주관으로 성남, 용인, 화성에 돈을 받아서 우리 시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년 9월에 끝날 예정인데 끝나기 전까지라도 나오는 용역 중간보고의 결과물들을 모아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할 거고요. 그 자료들을 갖고 LH, 그 다음에 서울시, 국토교통부 충분히 상의를 드릴 텐데 제 30년의 도시계획 경험으로 보면 그게 합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다르다 같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확히 다르죠. 왜냐하면은 지금 동수원권 진안 신도시는 서울시장과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근데 서울 지하철 3호선은 서울시장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해줘야만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시 산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 연관되는 기관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장이 다른데 이거를 어떻게 같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뭐 제 경험을 더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이 분야에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같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철도망 계획을 할 때는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를 진안 신도시 그 광역교통기금을 거기에 3호선에 투입해서 하나로 통일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화성시장이 동의를 했고 화성시장이 3호선이 유치돼도 공약은 100%고 3호선이 유치되지 않고 동서원권 진안 신도시 그 광역철도가 돼도 공약 이행률은 100%인 겁니까? 이 두 개를 합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나입니다. 한때 아마 우리 직원들이 3호선으로 저 이름을 바꿨는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꾸시면 안 되는 거를 바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뭐가 더 좋은지를 해서 우리 새수원 위원회한테 한번 의견을 듣고 새로운 수원위원회한테 의견을 듣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서면 답변에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거를 포기할 수 없어서 서울 지하철 3호선을 포기할 수 없어서 추진하셨다고 하신 분이 명백하게 다르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실성이 있는 공약이라고. 근데 어떻게 보충질의 응답 상황에서는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가 있는 겁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광역철도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말꼬리를 자꾸 잡으시는데 제가 봐서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저 공약 저기에 뭐가 잘못됐다면 좀 수정하면 되는 거고요. 속성상 뭔가 우리가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꼬리 갖고 정황을 놓고 자꾸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뭐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적해 주신 거는 겸허하게 제가 받겠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이 뭔가 뭐냐면요. 문제가 있으면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을 굉장히 폄하하시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말꼬리를 잡는다니요. 저는 지금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알 거리를 위해서 수원시장이 서울 지하철 3호선을 공약으로 했는지 아니면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자, 말씀하신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공약에 넣지 못했습니다. 네. 동수원 진화신도시 간의 연결을 공약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탈출구가 생겼어요. 화성시장을 제가 비공식적으로 지금 14번을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면서 제가 왜 만나겠습니까? 비공식적으로. 국제공항과 군공항 그리고 3호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역 현안 문제를 논의하다가 3호선 이야기를 꺼냈는데 차량 기지가 문제다. 철도 노선도 문제고 또 중전철이나 경전철이라는 차량의 종류도 문제지만 제일 핵심은 차량 기지다.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네. 받을 수 있는 곳이 화성시 같다. 그런데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저 동수원 진화신도시의 차량을 활용하면 된다. 그 이미 광역철도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으로 3호선을 연장하고 차량 기지는 3개의 지자체가 비용 분담을 해주면 해결할 수가 있지 않냐라는 설득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약에 넣지 못했죠. 근데 최근에 작년 말쯤에 화성시장을 설득하고 4개 시장이 만나고 경기도지사와 만나고 서울시장과 만났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와 만나서 이 부분은 물러실 수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아마 같은 거기 때문에 수정을 했던지 모르겠지만 그게 의원님 같은 게 보기에 아니니까 수정을 못 하는 거죠. 같은 거였으면 수정을 하고 유지를 했을 텐데 어쨌든 지금 그 문제는 수정을 다시 원상복귀했다는 거는 부서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라는 경고인 동시에 아래로부터 따뜻한 약속과 용기의 실천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성숙한 민주시민 운동이라고 합니다. 더 잘 아시겠죠? 이재준 시장께서는 부디 공공항 이전을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대표 발의한 공공항 이전 특별법을 직권 상정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고 잘못된 공약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시길 바라며 끝으로 서울 지하철 3호선 광교 온천 배선 연장을 위해 초당적인 노력을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